안녕하십니까. 나가보자의 나갈래입니다. 나갈. 오늘은 새롭게 민자 역사로 오픈된 창동역에서 1호선을 타고 여정을 시작해보았습니다. 도봉산을 지나 의정부역에 내렸습니다. 교회선이라는 팻말을 보고 에스컬레이터를 한 번 더 올라가야 오늘의 진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선 운행 재개 배너를 보니 교회선을 다시 탄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무인 발매기에서 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요금은 2,600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시 승강장으로 내려가 봅니다. 마침 대곡역에서 의정부역으로 들어오는 상행열차가 들어옵니다. 제가 타고 갈 열차는 무궁화호 2608편이며 4402, 4403 기관차가 이 열차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출발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먼저 열차에 올라봅니다. 직원분이 직접 좌석의 방향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풍경이죠. 객실은 두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객실이 깔끔합니다. 물론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잘 관리되었습니다. 저는 역에서 표를 구매하지 않고 교회 하루 패스를 구매했습니다. 이 패스 하나면 4,000원으로 오늘 하루 이 노선을 마음껏 누빌 수 있습니다. 등받이도 젖혀봅니다. 단거리라서 그렇게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위에 조명도 한 번씩 켜봅니다. 화장실도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합니다. 도심 구간을 지나고 경원선과 갈라지는 분기점, 교회선 쪽으로 빠지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이 노선의 원래 이름은 능의선이었다고 합니다. 시작점인 능곡과 의정부, 그 첫 글자를 하나씩 따온 이름입니다. 도시의 주택가와 큰 도로, 그리고 건널목이 만나는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딘가 옛날 감성이 묻어납니다. 현재 이 열차의 속도는 시속 27km, 옆에 보이는 도로의 제한 속도가 60km인데 지나는 차들이 모두 다 열차를 앞질러 갑니다. 느려서 답답할 줄 알았는데 창밖 풍경을 보고 있으니 이 정도의 여유도 나쁘지 않습니다. 첫 정차역 송추역에 내렸습니다. 무인역에 승강장은 딱 하나. 밖으로 나가보니 아파트뿐입니다. 저 멀리 무인 카페가 보이긴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정차역인 송추역에서 내려서 송추계곡으로 향해 봅니다. 송추역에서 송추계곡까지는 약 1.5km, 걸어서 약 23분 정도 걸립니다. 송추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은 넉넉했는데 생각보다 물살은 세지 않았습니다. 방문 당일 아침까지 입산이 통제됐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딱 맞춰온 셈입니다. 물은 맑고 사람은 없고 이런 한적함이 참 오랜만입니다. 아직 정식 오픈 전인 한산 송추 체험학습관, 전시물들은 별로 없었지만 편백나무 팔찌 만들기도 체험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오전까지는 입산 통제를 했는데 여기 대상 한 명한테는 굿즈 5개, 그리고 굿즈가 걸린 삼행시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았습니다. 퀴즈 이벤트까지 참여했습니다. 곤충의 다리는 모두 6개입니다. 맞추셨습니다. 네네네. 뭘까요? 상품으로 받은 건 곤충을 확대해서 보는 루페 하나. 요건가요? 네네. 그건데 저희가 아니, 여기 걸고 직원분들이 어찌나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든지 오픈 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와 봅니다. 송추마을에는 카페와 식당들이 늘어서 있지만
예전만큼의 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잠시 목을 축이거나 간단히 요기할 곳은 남아 있습니다. 송추역으로 돌아와 장흥역으로 향해 봅니다. 학생 때는 MT로, 사회인이 되어서는 회사 워크숍으로, 그리고 그녀 몇 번 와봤던 장흥역. 그 앞은 2005년 폐역 이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꼭 폐가 체험을 하는 기분이랄까요. 정비든 재개발이든 손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장흥역에서 계곡을 따라 15분 정도 걸어 올라오다 보면 가나아트파크가 보입니다. 2005년 전에 시에서 운영하는 토탈 미술관이었다가 가나아트 갤러리에서 여기를 2005년도에 국내 최초의 사립미술관이었던 토탈 미술관이 가나아트파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야외 조각 전시장부터 실내 전시장, 어린이 체험관까지 볼거리가 꽤 많습니다. 이 전시 공간에 있는 의자,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작품이랍니다. 피카소 어린이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봐도 어려운 작품들인데 어린이들이 보기엔 어떨지 궁금하네요. 피카소의 일상과 가족들에 대한 사진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주변 분들도 범상치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귀여운 하마 가족 석상이 있네요.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목마 놀이터입니다. 이 코뿔소 뭔가 포스 있네요. 그리고 여기 통나무로 지은 2층짜리 스타벅스. 매장 안에 전시물이 있고 산장에 온 듯한 분위기까지. 커피 한 잔에 값어치를 톡톡히 합니다. 뒤쪽으로 한옥도 있어서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사진을 남기거나 아이와 함께 오면 더없이 좋은 곳. 그런데 전 다음에 온다면 아마 스타벅스만 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나아트파크 건너편에는 탤런트 임채무 씨가 운영하는 두리랜드가 있습니다. 장흥 계곡 쪽으로는 백수 파는 평상식당들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곡에 들어가려면 이 업장들을 지나야 하는 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벽제역과 일영역 사이,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용한 때 말이죠. 일영역, 여기는 지나왔던 역들과는 조금씩 다릅니다. 승강장이 2개, 열차 2대가 거의 동시에 출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열차가 없는 시간엔 정해진 곳을 따라서 승강장을 가로질러 건널 수도 있습니다. BTS 봄날 뮤직비디오의 도입부 촬영지이기도 한 일영역. 일영역과 교외선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소박한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밖 풍경에 낭만이란 게 한도 초과입니다. 특히 건널목 알람 소리와 함께 차와 사람들이 멈춰선 모습. 이 노선에서
가장 철도 감성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월릉역. 역 앞에는 아파트 단지, 중국집 하나와 건너편 상가가 전부. 내려서 딱히 할 건 없지만 감성샷 하나는 확실히 건질 수 있었습니다. 뭔가 딱 집어 말할 순 없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건널목에도 나름의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요일 오후 열차 안은 한산했습니다. 종점이 가까워지자 속도는 62km까지 올라갑니다. 멀리 3호선 열차도 보입니다. 그렇게 대곡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역 말고는 이렇다 할 시설이 없는 대곡역. 그런데 알고 보니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GTX-A 그리고 교외선까지 5개의 노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일산 가는 길에 늘 스쳐 지나가던 왜 여기 있는지도 몰랐던 그 생뚱맞은 역이 이런 곳이었다니 오늘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열차에 오릅니다. 지나온 풍경들이 하나씩 스쳐갑니다. 느린 속도, 이제는 정차하지 않는 폐역들, 그 사이사이 남아있던 여유, 그게 참 좋았습니다. 의정부에서 대구까지 30.3km, 6개의 역을 지나온 하루였습니다. 교외선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할 볼거리도 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쫓기듯 살아온 하루하루에서 잠시 벗어나 속도를 줄이고 창밖을 보며 아주 천천히 평화롭고 한가하게 흘러가는 듯한 여정, 이만한 노선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